거품과 빛이 잔뜩 끼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집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당 못할 빚을 떠안고 무리하게 연끌해서 그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자신이 실제로 자기 손에 이 시의 차익이, 집값이 올라서 번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계산만 해서 집값이 얼마 올랐다라고 셈만 해서 평가해보니 5억이 올랐네, 8억이 올랐네, 그러면서 기분만 좋을 뿐인 건데, 그걸 진짜 돈 번 것처럼 착각하고 펑펑 써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늘어진 마음들, 풀어진 마음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되게 이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계산하고 타이밍 좋게 사고 또 운 좋게 빠져나오고 이러면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자산을 갖출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뒤늦게 집을 사고 또 너무 비싼 가격에 무리하게 사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들만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입니다. 욕심이 샘솟고 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살아갈 궁리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빚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노동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안정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있어서 빚을 갚고 원금 내고 원금 갚고 이자 갚고 해도 살아가는 게 충분하다 이러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셈법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2025년 3월 앞으로 이 영끌한 이들이 무리하게 산 집 때문에 힘들어한 일들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아니면 여전히 대출 이자 부담이 심해져서 곤욕스러워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한 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항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감내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궁리하고 좀 조심하고 최대한 대안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벌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 번대, 이 분양만 받으면 10억 번대, 이런 말에 쉽게 놀아나지 말자고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근데 그게 나에게도 허락이 될지 아닐지는 좀 냉정하게 계산이 두드려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너무 이 게임 하듯이 착착착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모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결정하지 말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 아프지만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함부로 계산해가지고 두드려보고 너무 몸 걸어버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산을 많이 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많은 확인을 거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겠죠.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힘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채 덩어리에 이 거품이 잔뜩 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떤 때에 우리를 배신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언제든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대안을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까지 왕창 세워놓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억짜리 집을 살면서 이제 현금 흐름 200만 원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현금 흐름 400만 원 만들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삶의 만족도가 높냐, 뭐 이걸 이제 비교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결론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은 좀 적어도 현금 흐름을 400만 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더 높을 거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좋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꾸준한 이 현금 흐름이 많은 게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건 실질적인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곧 나가는 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돈을 더 마련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각오, 그런 다짐,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소중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독종으로 지내고 최대한 내 자신한테 쓰는 돈은 최소로 줄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을 위해서 대비하고 살면 그게 훨씬 우리에게 이로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짠돌이처럼 살고 독종처럼 살고 구두쇠처럼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삶의 모습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